오후 시간 종목 브리핑 시간입니다. 낭만투자, 바른투자의 종목 브리핑 오후 어떤 종목을 좀 언급할지 보시죠. 자,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관련된 종목을 지켜볼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된. 사실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관련된 것들 보면 이제 뭐 홍채 인식도 있고요. 또 PCB, 연성 PCB 쪽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하죠?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의 실적 매출을 보면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3천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13년도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가장 좋았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거의 뭐 몰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에서 5%. 대접은 받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영업이익률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조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없습니다. 분해를 해본 적도 없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스피커 하단 부분이라든가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뒷부분 쪽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본인의 스마트폰을 삼성 거라면 보시면 이런 부속품들, 금형으로 된 부속품들이 외장재도 있고 내장재도 있고요. 이런 조물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코넥이 거의 뭐 삼성전자의 100% 공급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의 판매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의 주가를 지금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동안에 주가가 실적을 반영을 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적 반영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무난했어요. 아주 나빴던 건 아니죠. 무난하게 이어졌는데 전년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최근 5년간 가장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전년도 상반기에 상승. 근데 갤럭시 S7이 폭발의 우려가 나타나면서, 폭발 사고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다운. 그러나 결국은 다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에스코넥은.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 주가가 과거 실적에 좀 미반영된 부분들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전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는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갤럭시 S 판매가 출시가 되고 나서 판매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 터울 두고서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죠. 앞으로 S8이 올해 연간 얼마나 팔릴 건지 기준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시되고 한 2주 정도나 4주 정도까지는, 판매 시점까지는 에스코넥이 단기 상승을 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부는 그 시점에서 S8의 판매가 어떤지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이 회사의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확연합니다. 삼성전자하고의 돈독한 관계가 장점입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성장에 대한 한계가 분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코넥의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는 것보단 결국 삼성전자하고의 돈독한 관계, 특히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의 영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를 늘
갤럭시 시리즈 판매의 동향에 따라 관찰해야 됩니다. 뭐 수시로 관찰할 건 아닌데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의 약 2주, 4주 정도의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그 사이에서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눌림목으로 볼 거냐? 잘 팔리니까. 아니면 이거는 차익 매물 뿐만 아니라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동력이 끊길 거냐? 그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 상승의 요인이 조금 더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로 본다면 약 4,000원 후반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봐요. 4,000원 중반 후반대까지도 단기 상승의 흐름이. 에스코넥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000원대에서 걸리는데요. 거래량이 평소에 없다가 대량 거래량 빵빵 터뜨리거든요.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량들이잖아요. 근데 이 대량 거래량 터진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또 대량 거래량 터진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첫 번째 시점이 2,700원대는 기술적으로 이탈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탈이 되면 뭔가 수상해지는 거죠. 판매가 부진하거나 실적이 조금 우려스럽거나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이어지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일단 2,700원대가 완전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게 시장 때문에 흔들렸다. 실적이나 갤럭시의 판매는 양호했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이탈하더라도 저가의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감지가 될 경우에는 그 가격 이탈했을 때는 사실상 에스코넥은 주가가 상승 전년도부터 상승했던 추이는 좀 끊기는 추세 이탈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기준에 잡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M텍입니다. EM텍은 스피커예요. 이 회사의 기술력은 워낙에 좀 독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 회사의 또 이제 그 제품의 매출 구성을 보면 마이크로 스피커라든가 다이나믹 리시버라는 이 제품이 사실상 주력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회사의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제품 단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14기, 15기보다도 16기, 전년도에 16기 3분기에 보면 제품 가격이 더 올라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적인 개선의 국면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긍정의 시그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포인트는 이 마이크로 스피커 부분이 스마트폰의 갤럭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 공급이 되는데 보청기 쪽도 그리고 이어폰 쪽 계속해서 고성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좀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고 봐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출 자체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점진적으로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품 단가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도 개선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 9%대까지 거의 약 10%대까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좀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있다가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또 전년도에 좀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의 터닝포인트를 전년도에 보여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관건은 과연 2012년도 13년도에 최대의 영업이익률인 288억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예요. EM텍은 기존의 스마트폰에 관련돼서의 스피커의 제품에 있어 공급이나 경쟁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관건은 신산업이라고 하는 보청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 성과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날개를 달겠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좀 부침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요. 올해 실적이 과연 200억대를 돌파할지, 200억대를 돌파한다면 얘는 15,000원은 갑니다. 주가가 부합을 해주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EM택은 좀 긍정의 시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방금 전에 봤던 S코넥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인데요. 카메라 이제 모듈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폰 쪽만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된다고요. 뭐 드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관련 기업들이 이제 LG노텍, 삼성전기, 파트론, 캠시스, 파워로직스, MCNS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듈 업체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간략하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듈 업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카메라 모듈 시장이 확산되면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 장비도 덩달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카메라 모듈 시장이 고성능화되고 고화소에서 확대된다면 그래서 듀얼 카메라 얘기 나오는 거고 듀얼 카메라 수혜주 하면 항상 하이비전 시스템이 나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 검사 장비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상당히 높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되겠죠. 이 회사의 매출은 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실적을 보면 이게 좀 고민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는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보면 주가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계속 둔화됐거든요. 전년도에도 듀얼 카메라 얘기 나오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 전년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 임팩트 있는 모멘텀들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듀얼 카메라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주가는 2013년도에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193억을 보여줬거든요. 당시 주가는 뭐 지금과 같은 9,000원에서 만원대에 형성을 했었죠. 그러면 올해 전망으로는 1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매출은 확대된 걸로 나오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결국 돌파구는 실적에 있어서 예상되고 있는 컨센서스처럼 매출이 1,000억이 넘느냐예요. 얘는 영업이익보다 매출이 1,000억이 넘느냐.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면 결국 시장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확대되는 수요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되는지 여부는 매출을 봐야 돼요. 그 하이비전 시스템은 매출이 1분기에 얼마만큼 나와주느냐 기대치가 높아지느냐거든요.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끌고 올라왔고 일부 IT 부품주들도 끌고 올라왔어요.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왜 얘기 안 해주냐?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면 갤럭시 S3, 4 2012-13년도 폭발적인 성장 1차 성장 시기에 주가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갤럭시 S5, 6, 7이 부침의 과정이 있을 때 주가는 다운됐고요. 지금 S8은 모릅니다. 얼마나 팔릴지. 기대는 만땅. EM택도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죠. S코넥은 그때 당시엔 별 폭발력이 없었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메라 스마트폰에서 나왔던 종목군들 하면 파트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하고 좀 나눠먹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갤럭시 S8이 나와도 상승 요인 효과가 크질 않아요. 근데 2012년도에 강하죠. 또 파트론 외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얘기에서 나오는 건 연성 PCB 쪽이잖아요. PCB.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예전에는 그 플렉스컴도 있었는데 지금 상장폐이 됐고요. BH라든가 연성 PCB. 이 업체들의 특징도 보면 2012-13년도에 주가가 고점 찍고 강한 눌림 받았다라는 거. 지금 이제 서서 S8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모텍도 있죠. 안테나 쪽에. 아모텍도 2012년도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오히려 주가는 부침 구간에 가다가 지금 S8의 기대 효과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또 이녹스도 있어요. PCB하고 관련되면서도 공급하지만 최근에 방열 시트 부분이 S8에 공급된다는 거. 2012-13년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부침을 걷고 S8 효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인탑스도 있습니다. 2012-13년도 보여주고 지금은 그럭저럭. 그러나 최근 S8의 기대 효과로 전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승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고민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현재 삼성전자가 떠받들면서 올라온 시장인데 부품주들도 덩달아 따라 올라오는데 과거만큼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폰 시장을 좀 정체 내지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시장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인데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선반영으로 때려 올려버렸다고요. S8의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시점으로 또는 예상만큼만 나와준다면 이들의 부품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지언정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더 강화되겠죠. 왜? 또 내년에 X9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S8이 지금 나온 시점이니까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면 이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시를 하고 출시일부터 판매하는 시점 약 한 달간 4주 정도 판매 동향과 집계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잘 팔린다면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추후 눌림목까지 해서 재상승이 있을 거고 왜요? 실적이 좋아질 거 뻔히 보이니까 또는 S9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상고 중저 눌림 나오고 하고 연말에도 또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일 삼성전자의 S8이 제대로 팔리지 않고 부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반이 됐다고 차익 매물 나오고 눈치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안 좋다. 그리고 S9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다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하반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들 종목에 있어서 뽑을 만큼은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사실 BH는 엄청나게 뽑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 아니야 여러분. 차익 매도 관점이지. 차익 매도 내지 비중 축소 또는 보유하고 있다가 눌림목 과정 지켜보고 반등 나가는 거 지켜보고 기간과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좀 지켜보는 관점이 맞다고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전고점에 위치해서 저항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숨고르기 형태지 적극적인 배팅 자리가 아니라고요. 당장은. 일단 출시 이후에 몇 주간은 지켜봐야 된다고요. 이녹스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고 등락을 거치는 것도 수급적으로는 뭐 기관사고 외국인사니까 좋다고도 다 하겠죠.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EM텍이라는 종목, 얘 또한 15,000원의 돌파 여부는 아까 제가 했듯이 새로 신산업의 어떤 보청기 부분, 이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예요. 또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스피커 쪽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현재 10,000원에서 14,000원대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성장 돌파를 하는지 여부는 결국 1분기 실적이 뚜껑 열림과 동시에 스마트 갤럭시 시리즈의 출시 이후와 4주 이후에 판매 동향에 따라서 S코넥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좋았다가 지금 폭발력을 보여줬잖아요. 4,000원의 단기 상승을 넘어서 4,000원 중반대까지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기 공간에 있으나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트레이딩으로 짧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갤럭시 시리즈의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주들은 현 국면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쁘다는 관점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가 앞둔 시점에서 출시 이후의 차익 매물 과정과 판매 동향을 관찰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 시기에서 이건 눌림목이다라는 판명이 되면, 눌림목이다라는 해석이 되면 실적이 향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 판매 동향에 따라서 그럼 눌림목 과정으로 봐주는 거고, 그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차익 매물 과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니 더 보류 관점, 대응은 보류 관점, 관찰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제 삼성전자를 누누이 얘기했죠. 어떻게? 시리즈에 따라서 출시 이전의 상승, 출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과정이 꼭 나왔으니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 긍정의 시각은 유지할 수 있으나 매우 긍정이 아니라 현재는 관찰과 기다림의 시간, 그 후에 판매 동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 부진한데? 기대보다 약한데? 자칫 연초에 좋다가 연간 중반 시점, 하반기 시점 가면 에이씨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분기는 좋으나 2, 3분기 때는 부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1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와 또 스마트폰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의 동향이 집계가 되는 4월달은 좀 유보적인 관점으로 관찰을 주목하는 시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EM텍은 좀 다른 관련 부품 업체들보다는 좀 다른 시각이 하나 더 있다. 보청기 부분 이렇게 좀 시장을 이런 종목들을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때와 또 종목의 배팅에 있어서도 무조건 지금 차트와 수급으로 보면요. 누가 말려 이거. 예? 수급으로 보면 자 봅시다. 파트너도 좋지. 외국인 사주고 예? 기관 뭐 사주고 좋잖아요. 추세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인터플렉스도 누가 말려. 더 가도 할 말이 없지. BH도 그렇죠? 누가 말려. 따라붙어도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나 지금은 따라붙는 시점은 이쪽은 아니다. 예. 일부 차익 실험과 기다림의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목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